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열 잠깐 했죠. 그러면 이거 한 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 다음 거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해석하자면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아파트 외벽 청소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은 이 단지 안에 뭐 아파트가 지난 시간에는 6개 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8개 동을 해볼게요. 어차피 개수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그냥 호수는 1, 2, 3, 4, 5, 6, 7, 8로 할게요. 이렇게. 이게 101동이고 그냥 101동 이렇게 하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106, 105. 101동부터 108동까지 이게 아파트 동 호수예요. 그러면 내일은 101동부터 103동까지가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알아야 되는 주소, 공간의 주소는 몇 개일까요? 이거 하나면 돼요. 왜냐면 101동 주소만 알아도 101동이랑 102동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102동은 103동이랑 붙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세 가지 공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딱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어레이인 거고요. 그래서 인트 공간 세 개 중에서 여기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어레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관리하는 공간의 개수가 3개로 나와 있는데 뭐 3만 개가 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트 3만 개다. 인트 3만 개면 12만 바이트가 필요하죠. 4바이트가 3만 개니까. 근데 배열은 이 12만 바이트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선은 12만 바이트를 받아놓고 이거를 뭐 3만 개로 쪼개는 거 아시죠? 그래서 3만 개 공간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3만 개를 다루기 위해서 첫 번째 공간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럴 경우 이제 공간의 번호는 0부터 3만 개니까 29,999점. 여기까지 있는 거죠. 몇 개를 만들든지 0번에 대한 주소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12바이트를 4바이트씩 쪼개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바이트를 4바이트씩 이렇게 쪼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곳은 여기 첫 번째 공간 0번 인덱스에 대한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읽었죠? 어레이가 가리키는 공간에서 0걸음만큼 가다. 대괄호가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레이가 가리키는 공간에서 한 걸음만큼 가다 아니면 한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문에서는 i 값을 증가시키면서 각 인덱스에 든 요소를 썸에다가 덮어쓰기 하면서 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0이었는데
10, 20, 30을 썸에다가 계속 더해서 60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인트 포인터 p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레이의 정체가 뭐죠? 인트 공간 3개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잖아요. 포인터 변수. 가능하죠? 왜냐면 이 첫 번째 공간으로 가면은 여기잖아요. 그리고 인트이기도 하고 이 공간에는 인트 포인터인데 이 어레이는 이거 에스터리스크를 안 붙여도 자동으로 포인터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3개의 공간 중에서 여기 첫 번째 공간을 어레이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P와 어레이 얘네가 처리하는 공간 성질이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 이 P도 선언을 했는데 에스터리스크가 붙어있으니까 주소 전용 변수고 얘도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할 경우에 만들어짐과 동시에 1, 2, 3으로 어레이가 관리하는 공간 3개 안에다가 값을 채워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언급이 없었어도 만들자마자 채우는 거예요.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P도 포인터 변수, 주소 전용 변수니까 이 어레이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P의 0번째나 어레이의 0번째나 같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왜 어레이랑 똑같이 1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를 잘 보세요. 어레이가 P에게 주고 있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면 돼요. P한테 준 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거는 0번 인덱스에 대한 주소죠.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 첫 번째 공간의 주소입니다. 그 주소를 P에게 줬기 때문에 P랑 어레이는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레이 1과 P1이 보는 거 이것도 같게 나오겠죠?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P에서도 이 배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레이? 이거는 뭐 뻔하니까 어레이 대신에 P로 했어요. 진짜로 P가 어레이를 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러면 보고 있다면은 어레이 요소의 합이 나오겠죠. 여기에 6으로
잘 나오죠?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P를 어레이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6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그러면 여기서 P가 넘겨받은 주소는 몇 번째 공간일까요? 몇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선 어레이는 이 배열을 관리하는 변수죠. 포인터 변수. 그리고 어레이에는 여기 1번 첫 번째 공간에 주소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P에게 주고 있고 첫 번째 공간에 주소를 준 거죠. 1이 들어있는 공간. 그래서 P0은 1, P1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면 3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주소에다가 주소값이 들어있는 어레이에다 플러스 1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이때도 P에 주는 게 뭔지, P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레이는 분명히 주소라고 말할 거예요. 타입은 int 포인터고. 그렇다는 건 이 플러스 1이 정수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거죠. 주소. 그러니까 동네, 옆 동네,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이제 P가 받은 거. 이 경우 P가 받은 거는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죠. 왜냐면 이렇게 하기 전에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였으니까. 근데 플러스 1 해줌으로써 플러스 1이 옆 동네인 여기 두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P에서 0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면 2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P에서 1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면 3일 거고, 여기가 이 공간의 주소가 P에 들어있으니까 P의 0은 당연히 2인 거고, 그래서 실행해보면 5라고 나오죠. 어레이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 플러스 1 함으로써 그 주소의 다음 동네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고 새로 엽시다. 새로. 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인트 공간 3개, 인트 공간 3개가 있고 어레이라는 배열에 1, 2, 3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는 어레이랑 P가 있죠. 초록색. 어레이랑 P. 어레이는 원래 1이 들어있는 공간의 주소를 알려주는데, 어레이는 뭘 하든 1이든 공간을 보고 있죠. 근데 P에게 넘겨주는 거, 다음 동네에 대한 주소잖아요. 그러면 P가 가지고 있는 건 여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래서 array 플러스 1로 가면 2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뭔지 써주는 게 낫겠네. 얘는 array랑 p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좀 헷갈리려나? 이거는 없던 걸로 할게요. 만약에 array가 array 1번의 주소랑 같다면 참이라고 보여라. 참 이렇게 이거는 잠깐 지우고 그러면 참이라고 나오는 출력문 실행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array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예요. 그리고 이 n%도 주소 연산자라고 해서 주소를 나타낼 때 쓰는 기호고 잠시만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array 얘는 array는 잠깐 포인터 변수니까 8바이트 이렇게 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array가 첫 번째 공간을 보고 있는 상황 여기는 0번, 1번, 2번 인덱스 이렇게 각각 있고요. 그래서 array는 자동으로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기에 주소죠. 첫 번째 공간의 주소, 두 번째 공간의 주소 다르죠. 거짓이라서 안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둘 다 똑같이 첫 번째 공간의 주소니까 참이어서 결과에 참이라고 나오겠죠. 잘 나오죠? 잠깐 연결이 끊어졌어요. 리플에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array에는 첫 번째 공간에 주소가 들어있는 포인터 변수이고 array 0번째의 주소니까 첫 번째 공간이라서 실행했을 때 참이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array에다가 1을 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안 나오죠? 거짓이니까. 이 경우에 참이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1을 더하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주소 연산자 n% 붙었으니까 주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참이 되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2를 안 더하고 이 인덱스를 1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공간이니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따져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n% 어레이가 먼저 될까요? 아니면 이건 다른 색깔로? 아니면 오케이, 이 부분이 먼저 될까요? 노란색 2번, 초록색 1번, 뭐가 먼저 될까요? 이거는 첫 번째 공간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의 주소를 나타내죠. 주소. 한 걸음 떨어진 곳의 주소. 그렇다는 말은 이 결론은 주소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먼저 되는 거죠. 어레이 1이 먼저 된 다음에 n%를 읽는 겁니다. 주소.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거 조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세요. 어레이 대괄호 0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자, 대괄호는 가다라는 의미였어요. 첫 번째 공간에서 0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다. 그럼 1이네요. 맞는 말이죠. 이럴 경우는 거짓이고, 이러면 참이니까 참 나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레이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죠. 참이죠. 그러면 이 조건이 왜 맞는 말일까요? 어레이는 방 주소예요. 첫 번째 공간 주소. 자동으로 이 인트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에스터리스크가 붙어 있으니까 가다, 고의 의미로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간으로 갔죠. 갔더니 거기에 1이 들어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은 1과 같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참이니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에 참이 나왔다는 건 이 조건이 참이라는 건데, 조건식이 참이라는 건데, 왜 참일까요? 어떻게 해서 참일까요? 일단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배열의 원소가 1, 2, 3일 때는 참이라고 나왔죠.
왜냐면 이 플러스 1이 다음 동네로 가는 거라서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첫 번째 공간으로 간 다음에 1을 더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11인데 지금 20이랑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틀린 말이니까 참이라고 안 나오겠죠. 여기서 플러스 1은 정수 1을 더한 겁니다. 주소로서 1을 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1과 같다라고 해야 참이 돼서 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값이 정수값이잖아요. 주소가 아니라 요소에 접근했잖아요. 에스터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어레이의 0번째에다가 1을 더한 거. 왜냐면 여기에는 지금 대괄호가 써져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에스터리스크도 가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 대괄호도 가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죠? 그리고 어레이는 첫 번째 공간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10으로 바뀝니다. 요소에 접근했어요. 그런 다음에 정수 1을 더했기 때문에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산 순서. 당연히 여기 괄호 안쪽이 먼저 돼요. 그러면 이 안쪽에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어레이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공간 3개를 관리하는 포인터 변수. 여기 10이 들어있는 공간에 주소를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주소네요. 어레이는. 그럼 여기서 플러스 1이 주소라고 안 하고 동네라고 할게요. 옆 동네로 가는 거겠죠? 정수를 1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동네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20을 만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거짓이 돼서 실행하면 결과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대신에 여기 11 대신에 20이라고 쓴다면 참이니까 참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포인터랑 배열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표기법만 다른 거예요. 배열에서는 이 대괄호를 쓴 거고 그리고 포인터에서는 이 에스터리스크를 쓴 거고 표현만 다르지 개념은 똑같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죠? 근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어레이 안에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 여기는 잠깐 해두고. 이거를 좀 실제로 동작하는 원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는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우선은 P가 받은 게 뭔지 보면 되겠죠. 어레이 첫 번째 공간의 주소에서 두 동네 옆으로 갔죠. 그러면 이 공간에 대한 주소를 P에게 준 거죠. 이건가? 아니, 이거 말고. 그러면 여기에는 P가 들어있으니까 P도 포인터 변수니까 8바이트 비슷한 크기로 해놓고, 자, P에는 이 공간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P에서 마이너스 2, 이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마이너스 떼놓고 보면은 이동해야 되는 칸수는 두 칸이죠. 대괄호가 있으니까 가다는 자동으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칸이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0번째 인덱스에는 10, 20, 30이 들어있으니까 P에서 마이너스 2만큼 가면은 여기서 두 칸 가는 거니까 얘는 10이고, 마이너스 1만큼 갔으면 20이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때 썸 10이랑 20 더한 값은 30이 나오고,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P에게 주소값을 줄 때 이 플러스 2를 안 하고 주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값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접근부터가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줬죠. 이렇게 하면.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칸, 마이너스 1칸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지도 않은 값을 더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 값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뭐 안 중요한 건 없는데, 그래도 좀 비교를 하자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런 조건식 한 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포인터 문법이랑 배열 문법은 이 개념은 같은데 이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배열 좀 복습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이 문제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말고요. 10분 쉬었다가 문제 다 풀고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